안녕하세요. 소송의 세계 오세호 변호사입니다. 오늘 다룰 사건은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단독 상속받고 내가 아파트 팔면 돈을 정산해 주겠다고 한 경우 나머지 형제 자매들은 무작정 기다려야 하나 사건입니다. 어떤 형제 자매들이 있었는데 그 부친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 부친의 배우자, 그러니까 어머니는 먼저 사망했고 이후에 이제 부친이 사망했는데요. 이 아버지 슬하에는 자녀가 6명 있었습니다. A, B, C, D, E, F 이렇게 6명의 공동 상속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이제 상속재산으로 아파트 2채와 현금 이렇게 기타 재산을 남겼는데요. 그런데 이 형제 자매들은 합의를 해서 A가 단독 상속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녀들은 상속 포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형제 자매도 많고 상속 재산도 뭐 다수 있다 보니까 그 정산 편의를 위해서 A가 형식상 단독 상속하기로 합의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형제 자매 중 A와 B가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A는 B에게 아파트를 팔면 너에게 3억 원을 내가 정산해 주겠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5년 내에 정리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이후에 A는 아파트를 매도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돈을 받기로 한 B의 시선에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B가 보기에는 형이 나한테 아파트 매도해서 돈을 정산해 주겠다고 했는데 아파트를 매도하려는 노력을 딱 적극적으로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고 B는 형제, 그러니까 피고 A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약속한 3억 원을 지금 당장 지급해라. 당신은 아파트를 적극적으로 팔려고 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하는데요. 다만 이제 조건부 승소 판결을 합니다. 그래서 법원 판결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피고가 서울 무슨 무슨 구 아파트 1호, 2호를 매도하면 그 잔금 수령일에 원고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금 당장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게 아닙니다. 매도하면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에서 쟁점은 아파트를 매도하면이라는 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고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아파트를 매도하면 돈을 주기로 했기 때문에 매도가 되지 않으면 나는 언제까지고 돈을 주지 않아도 된다. 즉, 이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나는 그 동생에게 돈을 주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피고가. 하지만 법원은 이것을 조건이 아닌 불확정 기한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건과 불확정 기한은 제가 다음 페이지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법률 용어로 볼 때 확정 기한은 날짜가 이제 이렇게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2024년 10월 10일까지 돈 얼마를 준다라고 한다면 이건 확정 기한입니다. 되게 명확하죠, 기한이. 그런데 장래에 내가 아파트를 매도하면 이런 것들은 불확정 기한입니다. 왜냐하면 매도가 장래에 언제 될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불확정 기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아파트를 매도하면이 조건인지 불확정 기한인지 한번 살펴보면, 자, 이제 피고는 이걸 조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건이 성취 안 되면 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내가 로또에 당첨되면 너에게 1억 원을 주겠다라고 뭐 약속을 한 경우에 로또에 당첨되지 않으면 1억 원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법률 용어로 조건이라고 하고요. 근데 조건과 비슷하지만 다른 불확정 기한은 기한이 도래하면 당연히 지급해야죠. 아파트가 매각됐을 경우에는 지급이 돼야 됩니다.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기한이 도래 안 될 것이 확실해져도 지급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주장한 것처럼 아파트를 매각하면 나에게 돈을 주기로 했는데 저 상대방이 아파트를 매각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게 되게 명확한 겁니다. 정황상. 그럴 경우에는 이 기한이 도래 안 될 것이 확실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돈을 지금 당장 지급하라.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은 이 사건에서 아파트가 매각되면을 조건이 아닌
불확정 기한으로 새겼습니다. 그런데 다만 법원은 원고 주장 중 일부를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즉, 이 사건에서 피고가 아파트를 매도 안 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정황상. 그리고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5년 내에 정산해 줄게 라고 약속했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이 소송을 제기할 즈음이 그 5년이 지나지는 않았다고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보기에는 불확정 기한이 도래 안 될 것이 확실해진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돈 달라고는 못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이 진행될 때 피고는 이건 불확정 기한 아니고 조건이다. 조건 성취 안 되면 돈 안 줘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합의에 대해서 다퉜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보기에는 비록 지금 기한이 도래 안 돼서 당장 돈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원칙상 그 원고로서는 미리 이것을 청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누군가 나에게 언제까지 돈 줄게 하면 그 언제까지가 지나야 우리가 소송을 할 수 있죠. 청구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것이 도래 안 했더라도 기한이 이행기가 도래 안 했더라도 상대방이 나에게 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또는 하지 않을 것이 명확할 때는 그 장래 이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미리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행기는 미래에 도래하더라도 장래에 도래하더라도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피고가 이 합의에 대해서 다퉜기 때문에 법원이 보기에는 원고로서는 아직 아파트가 매각 안 됐지만 지금 미리 청구할 필요는 있다라고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아파트가 매각되면 매도하면 돈을 지급하라는 장래이행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비록 그 합의는 인정받았고 그 합의의 성격이 무엇인지는 인정받았지만 결국 그 동생은 아파트가 매도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만약 아파트를 매각하려는 시도를 아예 안 했다면 그것은 불확정 기한이 도래 안 할 것이 비교적 확실해진 거죠. 그랬다면 아마 법원은 지금 당장 돈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을 수도 있습니다. 소송의 세계 오세훈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